3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될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4분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방 이비인후과 전문의 재하경 원장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치료가 될까요?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도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돌발성 난청 3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될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물론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저도 항상 이거는 응급질환이니까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발병한 날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돌발성 난청이 온 지 3개월 이상이 지났다고 하면 보통은 청력 회복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을 하시는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청력 회복 가능성이 낮은데 치료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종종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발병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력이 뒤늦게 회복되는 경우를 좀 심심찮게 보거든요. 이렇게 뒤늦게 청력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을 지연성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방 치료를 통한 돌발성 난청의 지연성 회복은 꽤 많은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고요. 관련된 사례도 이제 영상 뒷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발병한 지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청력이 회복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모든 분들께서 청력을 회복을 하시는 것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돌발성 난청은 청력이 떨어져서만 힘든 게 아니고 난청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동반 증상들이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돌발성 난청의 후유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명이라든지 귀먹먹함, 귀 주변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좀 이상한 느낌, 소리가 울려 들리는 증상, 어지럼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돌발성 난청은 오래되더라도 후유증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하면 불면이라든지 대화가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건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 정말 많이 호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연성 회복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한 4분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요. 3개월이 지나도 돌발성 난청이 나을 수 있구나를 저한테 처음 알려주셨던 분이세요. 레지던트 시절에 뵀었던 중년 남성분이신데요. 발병을 한 지 한 3, 4개월 정도 넘어가는 시점에 입원 치료를 시작을 하셨어요. 꽤 늦게 오셨는데도 청력이 꽤 좋아지셨었거든요. 이분이 치료 끝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저 이거 오고 나서 제일 힘들었었던 게 모임 자리에서 대화가 잘 안 들리니까 소외감을 느꼈던 거, 그러니까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잘 들려서 그런 걸 안 느껴도 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던 게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8개월이 지나서 오셨던 젊은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원래도 한쪽 귀가 옛날부터 좀 안 좋으셨던 상태에서 잘 들렸던 다른 귀에 돌발성 난청이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바람에 보청기를 착용하셨어야 됐는데, 이분 보청기도 적응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는데요. 치료 이후에 다행히 청력이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한 20데시벨씩 올라오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오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청기 없이 대화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었고, 또 이분이 이명이랑 귀먹먹함도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것도 전혀 없어지셨던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발병을 하고 나서 한 1년 반이 지나서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명이 너무 심해서
밤에 주무시다가 이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깰 정도였었고요. 귀 주변이 마비가 된 것 같은 느낌, 소리 들리는데 지직거리면서 들리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셨었는데, 이분이 치료하시고 나서 이명이 정말 많이 줄어서 이제 조용할 때만 조금씩 들리는 정도가 되셨었고, 또 귀 주변이 마비된 느낌, 먹먹한 느낌도 이제 깨끗하게 사라졌었고, 이분이 무엇보다 좋아하셨던 거는 소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들려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었어요. 특이했던 게 이분은 청력 검사는 크게 이제 올라오신 게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난청이 왔었던 쪽 귀로 대화가 전혀 안 됐었는데, 치료 이후에 그쪽 귀로 이제 남편이랑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좋아하셨던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제가 가장 최근에 뵀던 분은 올해 초에 이제 겨울쯤에 돌발성 난청이 왔었는데, 바빠서 치료를 계속 못 받으시다가 이제 한 4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난청도 있었고 이제 이명, 귀먹먹함 다 있었고요. 이분은 근데 무엇보다 가장 힘들어하셨던 점이 자꾸 어지러워서 힘들어하셨었어요. 난청 이후에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어지러워지시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셔가지고 오셨었는데, 치료를 한 다음에는 이제 어지럼이 이제 아예 없어지셨고, 이제 청력도 이분은 정상 청력으로 회복을 하셨었어요. 이명이랑 귀먹먹함도 이제 말끔하게 사라지셨었고요. 이외에도 사실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시간 관계상 이제 몇 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환자분마다 치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방 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종 청력 평가 시점은 돌발성 난청 발병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간혹 치료를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좀 있거든요.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위의 사례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명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들이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돌발성 난청의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